JYP 2023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슬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75.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5.3%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25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유튜버 요 새우표시 슈카 월드가 일요일 날 방송한 내용인데요. 제목이 스위프트의 경제학이라고 해서 경제학, 그러니까 뭐가 새로운 경제학이 나왔나 해서 궁금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해서 미국 유명 가수 모양인데, 솔직히 저는 처음 뉴스를 접했습니다.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경제 효과라고 해서 스위프트 노믹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새 앨범, 투어, 영화를 둘러싼 광고 물량을 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고, 이 가수가 강철 체력으로 유명한 테일러 스위프트의 2023년도 여름 공연 일정표를 소개를 했는데, 3월 중순에서 8월 초 5개월 동안 미국 순회 공연 26개가 잡혔는데 더 늘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회 평균 티켓 수익이 150억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라스라는 데가 이 가수가 소속된 업체로 이해가 됩니다. 공연 전체표 수익은 약 13억 달러, 1조 1천억 전망을 한다. 정부까지 나서서 안표에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다고 합니다. 올 여름 미국 투어에서만 미국 소비자 지출이 50억 달러고 하나 6조 5천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이 투어를 통해 가지고 여행, 숙박, 식음료, 의료 등 경제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빌보드 차트 핫 100에서 1위에서 10위까지 다 휩쓸었다. 이게 처음이다, 역사상.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수가 됐을 때 녹음에 대해서 그 지적 소유권이나 이제 판권 이런 것들이 그 녹음 레코드사에 있는데, 아, 이 너무 그 깐깐하게 굴어가지고 재녹음을 했는데, 재녹음을 하면은 이제 소유권이 가수한테로 직접 넘어가는 그런 법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재탕에도 다시 1위를 차지했다. 그래서 음반사들이 재녹음 방지 같은 새로운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려고 하고 있고, 과거에는 5년에서 7년 정도 지나야 재녹음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10년, 15년, 30년 연장을 한다. 가수가 한 30년까지 인기가 계속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높은 관광 지출을 가져온 것은 도박이 아니라 스위프트의 존재였다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수는 수입의 90%가 음악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 가수들처럼 광고 출연해서 광고 수익으로 벌 필요도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노는 곳에 펀에 엄청난 돈을 쓰기 시작했느냐, 이런 것들이 좀 화제로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을 현재 펀 인플레이션의 약자로서 펀플레이션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가수의 나이는 만 33세인데 키가 180cm나 된다고 합니다. 요 우측에 있는 친구의 그가 무슨 상을 받고서 뭐 이 소감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이 비교만 하더라도 어마무시하게 크네요. 그 이 가수가. 요 우측에 있는 사람이 아마 제 키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람보다는 제가 조금 더 컸으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WSJ라고 보통 약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라이브 음악은 기꺼이 돈을 쓰려는 강력한 수요로 티켓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스트리밍과 유튜브 등으로 글로벌 스타들이 탄생을 했다. 푸에르토리코 배드 버니와 한국의 걸그룹 브래핑크 등 해서 그래도 한국의 그 걸그룹 브래핑크가 거론은 됐습니다. 이런 것이 그 JYP 할 때 왜 이거를 삽입 편집을 했냐 그러면은 JYP가 이러한 히트치는 가수를 제조해 내기를 저는 바라는 의미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JYP에 대한 관련 기사로 JYP 강동 신사옥 태광 반도건설 손잡고 개발 추진을 한다. 이충희 기자가 서울경제에서 보도를 했는데 현재 그 JYP 본사는 그 올림픽 공원 앞에 있는 그 사옥이 있어요. 음, 그래서 거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 가지고 강동구 고덕동 유통 판매 시설에 그 땅 부지를 한 2,300억에 낙찰을 받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298억 원이네요. 그래서 신사옥을 이렇게 매우 큰 토지에다가 어떤 형태로든 져가지고 좀 규모를 키우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TGK 태광 옛날 태광 실업 이죠 반도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가지고 돈을 그 확보하기 위해서 그 이 여기에서 보면은 무슨 파이낸싱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자는 친절하게 TGK 태광이 뭐 하는 회사냐 그러면은 경남 김해에 있으며 대부분 베트남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의 유명 그 브랜드 그 신발을 만드는 그 기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서울에 거점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서울 쪽으로 거점을 또 태광 쪽도 이쪽으로 옮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내용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태광 실업의 사장이 아마 그 유명했던 사람인데 노무현 그 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전 노무현 대통령을 크게 지원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 기억으로는 그 사망을 한 것으로 돼 있어서 그 누가 운영을 하는지 아마 그 승계가 됐겠죠. 그 혈족한테 그렇게 됩니다. 자, JYP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되기를 또 바라고 우리나라 일반 제조업 경제가 하락 국면에서 이런 그 이 서비스 업종 쪽에서 또 활성화가 되기를 또 바람하지 않습니다. 하이브도 있죠. 그 다음에 뭐 SM도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 또 있죠. 그 누구죠? 음, 그 자관 그 한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모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 반대 입장을 좀 표현하고 싶네요. 자,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그 매출이 3,377억 원, 하이브보다는 매출액은 크게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75.4% 증가했는데 그 재고 자산이 무려 700% 가까이 증가했어요. 그 3분기에는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87.2% 증가했고, 이 매출 총이익률 3% 상승했고, 판매 관리비가 59.5%나 크게 증가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1,100억 원대로서 102.8%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4.4% 상승했고, 원가 생산성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스루펫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성격인데 매출 변동비라고 서비스업에서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물론 재료비도 있습니다. 이게 56.7% 이렇게 그 증가를 했어요. 그 갭이 있습니다만은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원재료 가격이 그 하락했다든가
뭐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 이런 추론을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업종이고요.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판매 가격이나 이 공연 수입들도 맞는데 이런 것들이 그 상승하지 않았느냐, 인상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슬롯을 분석할 때 매출 변동비로서 콘텐츠 제작비를 저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뭐 경비 성격이라기보다도 그 변동비 성격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스루프율이 2.9% 상승했고요. 운영 비용은 64.2%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OE 생산성은 상승해서 0.17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071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34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재고자산 중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다음 장에 소개하겠습니다만 제공품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일반 뭐 상품과 제품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들은 잘 나가고 있는데 현재 그 제작 중인 이 음반이겠죠. 그 제공품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71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 이제 62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 제공품은 전체적으로 62억 6,800만 원 증가를 했는데 지금 2년간의 트렌드를 보면은 3분기까지는 재고들이 제공품이 증가 이렇게 했다가 정년도에도 100억까지 있다가 연초에 8억, 10억대로 떨어지죠. 거의 90% 이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2023년도도 그 90%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한 7억 원대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트렌드를 보고서. 그때 가서는 이제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회사는 현재와 같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을 하지 않는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 음반 같은 게 옛날에는 뭐 레코드 뭐 이런 거지만 요즘은 뭐 CD인가 뭐 그런 거로 나오죠. 아마 그런 거로 하든지 또는 이 인터넷상으로 IT가 발전했으니까 음원을 뭐 USB 메모리라든지 뭐 그런 거로 하는 건지 안 사봐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제품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평가 손실 작업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이 업종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떤 업종이라도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고 흐름으로 하더라도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또는 환입 작업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제조업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그 AB는 이제 기업이 제시한 거고요. 콘텐츠 제작비를 운영 비용에서 제가 이제 그 변동비 성격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금액이 제일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콘텐츠 제작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에는 또 걸그룹이라든지 아니면 가수 훈련비도 아마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A, B, C를 더하면은 그 MC를 매출원가 변동비라고 그 표현을 해서 65.3% 증가했고 운영 비용이 64%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 비용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것이 이제 그 현장 운영 비용, 제조업으로 치면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금액상으로 66.6%나 크게 증가했고요. 그러나 제조 원가 비율로는 55%, 2.7% 증가했고, 매출 그 변동비 성격은 2.7% 하락을 했습니다. 금액이 증가했더라도 총 이 제조 비용에 대해서는 그 컨텐츠 제작비가 크게 증가하고 뭐 했다 하더라도 음, 그 재료 매출 변동비 성격은 내려갔다. 이런 것이 이제 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그 일치를 합니다. 작년에 이 1,9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요것은 이제 이 회사는 전체 재고 자산 변동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원재료 증감액인데 요것을 가감하면 일치를 하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일치를 합니다. 이렇게 제로제로로 나와줘야 깔끔한 그런 회계 투명성을 전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 그 운영 비용 중에서 중요 내용은 인건비를 제가 중시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346억 원이 집행이 돼서 금액상으로 62.2%가 증가했고 직원 수는 46명, JYP가 계속 직원 수는 늘리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평균 임금은 인건비는 1억 한 3천만 원 선 정도 예상이 됩니다. 거의 대기업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41.2%로 크게 인상이 됐습니다. 또 고임금 어떤 무슨 능력자들이 또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운반비가 4.8%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가 86.6%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어, 비성분의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회사는 이렇게 공시를 하는데 제가 스르프 분석으로 해서 이렇게 매출 변동비하고 그다음에 운영 비용하고 이렇게 두 개로 디커플링하는 작업으로 처음에 출발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 콘텐츠 제작비를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데에 적용을 하고 있죠. SBS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제작 자산이라고 별도로 자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재고자산 성격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죠. 뭐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S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 이런 게 아니고 드라마 이런 거니까 올해 연말까지 뭐 제작을 했더라도 실제 방송은 내년 정도 하니까 자산을 잡았다가 방송이 되면은 재고 자산에서 컨텐츠 자산에서 이제 빼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일반 회사는 그런 SBS처럼 콘텐츠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성격을 비율을 통해 가지고 콘텐츠 제작비는 재료비 성격으로 또이 변동비겠죠. 그것으로 인식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 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25회전 거의 14회전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수르픈율도 2.9%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상승을 하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TOE 생산성 거의 17% 상승했고요. 이자 부채는 거의 부채를 안 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자 보상 비율 이런 거 큰 의미가 없겠고요. 현금 버퍼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61.6%. 그리고 투하자본 이익률은 32.5%로서 12.2%가 상승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을 도표로 만들었는데 이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및 콘텐츠 제작비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또한 이 음반 이런 재고가 있으니까 입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로는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 보는 거 이런 거로 하면은 입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제조업이 아니라서 이 원재료 이 구입비라든지 콘텐츠 제작비 이런 것을 단가로 표현하기는 좀 매우 좀 순탄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비공개가 돼 있긴 해요. 비공개가 아니고 산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뭐 판매 가격 같은 것도 그렇게 뭐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음.
자, 뭐 그거가 조금 더 투명해져야 될 부분도 있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원가 회계 개념으로는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4,400억, 4,300억 정도 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 경우 재고가 90% 준다고 아까 이 제공품이 크게 주니까 그래도 한 1316억 정도 이익이 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노력을 해서 3% 정도 매출 노력을 한다면은 계획한 1381억 원보다 약간 높은 그렇게 이익을 낼 수 있는데 재고를 25% 현재보다 올리면은 올리진 않겠지만은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매출 노력을 안 하더라도 1399억 원이나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것이 원가 회계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회계상으로는 한 4,200억 정도 하는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도 영업이익은 1,300억 원대가 나오게 되어 있고 이것을 더 욕심을 부려서 재고 회전율을 36회전 정도 8.4% 정도 더 매출 노력을 해보자. 어떤 형태든 그게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매출은 4,553억 원 정도 달성해서 1,585억 원 정도 이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스루풋 회계 기준으로는 이걸 단가라고 비유한다면은 42만 원대로 산출이 되고 원가 회계제는 43만 원대 한 거의 뭐 만 원 차이 정도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분석에 대한 어떤 통계치로서 4분면 매트릭스로 얘기한다면 재고가 아까 증가했죠. 그러면은 영가회계 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돼 있고 판매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온다. 그래서 이 슬롯은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10만 3,400원으로서 연초보다 무려 3만 5,600원이나 뛰었습니다. 그리고 장부 가격 대비 1000%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기대하는 게 많으니까 그렇겠죠. 박진영 씨가 15.2%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자사주가 있습니다만은 외국인이 42.32%나 크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CLSE, PMP, SG 이런 데가 이제 네이버 증권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JYP 일반 제조업 경기는 좀 안 좋은데 계속 잘 히트치고 있다는 거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